네, 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가빈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학교, 그다음에 국제학교 친구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외국인 학교 많이 있어요. 서울 외국인 학교, 뭐 드와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용산 국제학교도 있고, 더리치도 있고. 그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긴 해요. 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정형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1 때, 고2 때, 뭐 고3 때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과목이 싹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한국 학생들도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이 좀 다르고 영어는 영어 지문이 달라가지고 내신 대비를 미리 할 수가 없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걸 배워요. 뭐 예를 들면 뭐 광성고 친구들이 배우는 수학이랑 그 다음에 뭐 중앙고 친구가 배우는 수학이 다르지 않아요. 이대부고 친구들이 배우는 수학이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문제도 똑같고. 예,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 좀 다른데요? 다르겠지, 당연히. 근데 유형이 똑같다. 예, 숫자만 다른 거니까. 아무튼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형화된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 모의고사를 봐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요. 뭐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이 조금 안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는 잘해. 아, 그러면은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 내신이 4등급이다. 뭐 5등급제에서 만약에 뭐 3등급이 나왔다. 대신에 모의고사는 1, 2등급이 항상 안정적으로 나온다. 잘하는 거죠. 예, 10% 안에 무조건 든다는 거니까. 못하진 않는 거다.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그럼 내신 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좀 쉽지 않아요. 외국인 학교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일단은 뭘 배우는지도 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이 또, 예, 학교마다 또 배우는 게 너무 다르다. 그죠? 뭐 이 학교는 뭐 예를 들면 드와이트에서 배우는 거랑 용산국제학교에서 배우는 거 달라요.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담당 수학 선생님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좀 더 수학을 좀 더 심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그럼 좀 어렵게 낸다거나. 근데 어렵게 내도 괜찮은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 예를 들면 실제로 즉 가르치는 학생을 보고 느낀 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x 세제곱 더하기 뭐 ax 제곱 bx 더하기 c, 이게 3차함수잖아요. 그럼 3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배워요. 예를 들면 3차함수는 이렇게, 저 길기가 0인 지점이 최소 뭐 하나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네, 교과서적 내용으로 봤을 때. 근데 외국인 학교 그 친구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에서는 한번 그려보래요. 얘가 어떻게 될지를, 이 모든 종이 있잖아요. 모든 종이를 가져다가 그려보래요.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래요.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래. 점을 다 입력을 해서. 물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어디 가도 문제가 안 되죠. 저,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뭐 이거 한번 알려주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근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한국 학생들은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거의 뭐 1주, 2주 동안 배우는데 이제 외국인 학교 친구들 그 교과서를 보니까 뭐 하루 만에 다 끝나 있던데. 예. 이거 조리제법 하는 건 배우고 그다음에 얘를 뭐 인수분해 이렇게 득쓱 해서 그려보래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예. 한번 배우고. 그쵸? 한국 학생들은 비슷한 문제 조금 숫자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푸는데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외국인 학교 친구들이 하는 이유가, 사실 들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당연히. 한 번 듣고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 그쵸? 너네들이 수학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쵸?
일단은 학업적인 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내가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예. 이게 수능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가 94년도부터니까 꽤 오래됐죠? 예. 옛날 수능이랑 좀 지금 현재도 많이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3년 전에 봤던 수능과는 또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어찌됐건 하나 문제 맞는데 인력, 시간, 검토 과정이 완전 다르고 50만 명이 시험을 치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표본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내가 몇 등급을 받았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예를 들면 수학이 그쵸 수능에서 뭐 60점을 받았다. 못했나? 못한 거긴 하죠. 4등급이니까. 근데 69점도 3등급이다. 3등급 받아도 어느 정도 대학 얼추 서울에 있는 학교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2, 3, 2 다 이렇게 받았어요. 국수, 영, 탐탐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인서울은 하잖아요. 인서울 못하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60점 받아도 인서울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 학교나 어떤 시험지를 봤어요. 100점 만점 중에 갑자기 69점을 받았대.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등수를 알려줘야지. 등수를 안 알려주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냥 이번 어사이먼트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번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60점 받았는데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번에 만약에 90점을 받았어요. 이게 잘하는 걸까? 근데 평균이 95점이야. 그냥 평가 기준을 계속 명확하게 조금 제시를 해줘야지 좀 파악이 좀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예. 자, 조금씩, 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교과서도 너무 다양하다. 그쵸? 예. 한국은 배우는 게 진짜 다 똑같아요. 출판사가 좀 다르긴 한데, 내용 구성도 똑같습니다. 1단원엔 뭐 하더라고, 2단원에 완벽하게 똑같다. 근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외국인 학교 친구들 교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야. 개념을 배우는 순서가 제각각이다.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 그립 이거 요거 이렇게 좌표 찍어가지고 그림표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x 세제곱을 배웠어요. 근데 x 5제곱도 유출을 하고 x 이거는 뭐 그려보면 좀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쵸? 예. 근데 뿐만 아니라 만약 이걸 배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럼 어떤 게 어디가 부족한 거예요? 고등수학, 고등수학 상.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요즘 개정교과 과정으로 치면은 공수원. 그죠? 공수원이 좀 안 됐으니까 공수원 복습을 좀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어떤 단어인지조차도 파악이 좀 잘 안 돼요. 외국인 학교 친구들 보면. 예. 그래서 그 단원이 막 명확하게 딱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교과서가 다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닌데 어찌됐건 힘들어하는 이유가 선생님의 재량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는 이 단원 안 할 거야. 다음부터 할 거야.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이 좀 이걸 못 따라올 것 같다. 어려운 거 내용은 좀 뺄 수도 있죠. 그런 자유도가 높은 건 좋아요. 근데 어 조금 잘하는 친구가 아닌 좀 평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 단원이 충분히 다루지 않았거나 그쵸? 선생님께서 추가 자료를 막 주셔.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뭔지조차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잘.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어진 자료는 뭐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주신 어사이먼트나 그런 워크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수분해가 잘 안 돼. 쉽게 얘기를 들려드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인수분해만 겁나 풀어봐야 돼요. 한 100문제씩 풀어봐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문제집도 거의 정형화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친구들 수학이 진짜 못하는 친구들도 다 끌고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은. 이차함수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중3 이차함수 파트가 있어요. 그거 문제, 비슷한 문제. 뭐 예를 들면 구몬 같은 거 있어요. 수력 충전 이런 문제집이 있어요. 수력 충전. 아, 문제. 충전한다. 아니면은 센 연산. 문제집도 정형화가 돼 있어. 야, 그렇죠? 비슷한 문제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계산 연습만 하는 문제집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수준의 문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도 따로 있고, 그쵸? 4점짜리 문제 따로 있고, 3점짜리 문제 따로 있고, 어려운 3점, 쉬운 4점 문제집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어딘지 단원이 딱 명확하게 있으면은 집에 가서 연습해가지고 부족한 거 채운 다음에 시험 치고 이런 잘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선생님께서 주신 예시 문제 8문제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선생님 말씀을 가장 잘 듣긴 해야 돼요. 예. 아,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지금 못하는 거를 계속해서 풀어봐야 된다.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뭐 옛날 저희 세대는 아니고 이제 부모님 세대 뭐 60년대생 분들, 그쵸? 60년대생, 우리 부모님들이 60년대생입니다. 60년대생들 보면은 일본 문제집 막 갖다가 풀었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문제 한국 시중에 문제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문제집 막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학교 친구들도 문제가 부족하다? 한국 문제집 사가지고 풀어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 단원이 뭔지 몰라. 그쵸? 이 단원이 뭐 2차 함수인지 지수 함수인지 로그 함수인지 지수 로그인지 미분 파트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 이게 드와이트인데, 네, 드와이트 학교 좋네. 예, 아무튼 그래서 안타깝게도 잘하는 학생들은 어때? 더 잘하게. 그 외 학생들에게는 좀 약하죠. 그냥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아, 진짜 이게 맞아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단점이라기보다는 교육 과정이 그쵸? 교육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수학을 못한다. 아, 예를 들면 수학이 4등급, 5등급 나왔다.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못 가. 예, 대학을 못 가. 어찌됐건 최소 뭐 4등급은 나와야 돼요. 나머지가 뭐 2등급, 1등급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점을 보완하는 건데 수학을 포기했어. 뭐 7등급 나왔어. 진짜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 예. 그냥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워진 시스템인데 외국인 학교는 그렇진 않아. 예. 그쵸?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죠? IB 점수 복합적인 거잖아요. 복합적 에세이 그리고 계속 과제를 꾸준하게 잘 제출했다. 나름도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치열하게 한국은 뭐 수학이 3등급이 안 났다. 문과 기준으로 3등급이 안 나왔다. 대학을 못 가요. 인서울을 하기 쉽지가 않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좀 떨어진다. 예,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조금만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이것도 좋아. 내가 봤을 때 한국은 단원이 예를 들면 뭐 세 개 단원이 있어요. 세 개 단원 안에 뭐 소단원이 계속 엄청 많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중간고사라는 시험 하나로 딱 퉁쳐버리잖아요. 근데 외국인 학교 그렇지 않잖아요. 한 단원 치고 시험 보고 시험 보고 시험 보고 시험 보고 시험 보고 이 시험이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 선생님 이번 주에 또 시험이에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거기 단원만 미친 듯이 학습하고 계속 트레이닝만 한다면 좋은 결과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단원 계속 열심히 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이게 또 질문이, 말이 길어지는데. 질문이 나오는 게 있어. 질문이 많이 뭐가 나왔냐? 선생님, 그러면, 어, 이번 단원이 이건데, 이거 비슷한 문제 계속 풀어보면 돼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예.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만 풀어도 이해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푼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잘한다는 게 전교 1등, 2등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전교 1, 2등이 아니잖아. 대부분이. 그죠? 전교 1, 2등을 따라가야 되는 구조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거의 외울 정도로 계속 보고 일단 이거 나오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답 쓸 수 있게. 근데 또 이게 또 안 나와. 또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학교 프린트에서 배운 거 꼭 또 안 내. 완전 달라.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다 똑같은 문제다. 그렇게 되려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는 좀 찾아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막 계속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한국 수학을 공부하는 거야. 한국 수학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을 배우고 공통수학 2를 배우고 대수, 미적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왜 하고 있어? 너네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어? 아니, 여러분은 지금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수학적인 그 능력치를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테스트를 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색깔 칠하고 있잖아. 단원별로 이게 소단원을 계속 테스트를 한다는 거야. 이거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이렇게 깊게 할 필요가 없어, 너네들. IB는 좀 다르잖아요. IB도 똑같아. 네, 다 쉬워. IB, AA 뭐 이거 다 똑같습니다. 암만 어려워도 한국의 다시 위에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여기 보면 1등급이 지금 87점인데 87점이면은 뭐야 4점짜리 몇 개 틀려도 되는 거죠? 네, 3개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점짜리 3개 맞추려고 한국 학생들 공부 정말 너무 많이 하거든? 이런 거를 너네들이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정말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딱 이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줘도 괜찮다. 그 다음에 그 어사이먼트 있잖아. 계속 과제 주시더만. 그거 계속 반복해가지고 숙달하면 돼. 그 다음에 네 생각 좀 쓰면서 우리 실생활에 이런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 뭐 갑자기 뭐 그런 것도 내고 재밌잖아. 좀 즐기면서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예,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좀 수학을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뭐가 부족하다. 아 이거는 이것만 좀 잘하면 좋을 텐데 라는 거는 있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하자면 그런 외국인 학교 학생들 수학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 영어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그냥 대학생들이 이제 과외도 많이 하던데 한국에 있으면서 조금은 그 어렵지 않을까 좀 말이 안 되지 사실 그죠? 교육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숙지되고 어려운 문제도 정말 많이 푼 사람이 가르치는 거랑 그죠? 영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 그죠? 이건 아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도 있어요. 한국은 진짜 중간고사 막 한 달 전부터 막 미친 듯이 달려간단 말이야. 너무 스트레스가 커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한 번 망쳐도 그 다음 시험 너무 잘 보면 괜찮잖아. 한국은 중간고사 한 번 망치면 막 전학도 가고 그래요. 다른 학교로 진짜로 자퇴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 환경도 좋잖아, 너네들. 그러니까 열심히 조금 힘들겠지만 매주 힘들겠지만 거기에 따른 트레이닝을 비슷하게 하면 좋겠다. 일단 가볍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디테일하게 예,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으로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